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우리의 정서엔 우울증, 디프레션 하면 아주 펄쩍 뛰는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펄쩍 뛰고 심지어는 이 의사가 자기를 미쳤다고 미친 병원을 가랜다고 펄펄 뛰시는 분도 계셔요. 요새는 미국 생활에 좀 적응되시고 전문의를 여기저기 예약하셔서 다니셔서인지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환자 보기 시작한 게 거의 40년이 되어오는군요. 지금처럼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아직 없을 때여서 병원에 다니시는 게 익숙치 않으실 뿐더러 정규 체크업이라든가 또는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피검사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지만 아주 죽도록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들 다니시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클리닉에 오신 환자분이 계신데 어깨 근육이 너무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약을 써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신경외과에 보내드릴 테니까 전문의한테 한번 가보세요 하고 서 박사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못 고치면 못 할 일이지 왜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정신과를 보내요? 하고 야단을 하셨어요. 진짜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꾸민 게 아니냐고 하실 거예요. 제가 클리닉에서 본 거는 다 실화입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여쭤보았어요. 김 집사님, 신경과가 뭐 하는 의사인지 아세요? 그걸 모르려고요. 신경과나 정신과나 그게죠. 하도 기가 막혀서 설명을 드렸더니 차라리 미안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다고 진즉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할 기회나 주셨어요. 신경외과를 가보셔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말 끝나자마자 소리소리 지르셔놓고는 그때만 해도 신경, 정신들을 혼돈하실 때였으니까요. 처음 영사관에서 저희 서 박사님께 한인 사회를 위해서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국 이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지요. 그땐 2세이신 거의 한국말을 못하시는 닥터남, 닥터민 이렇게 두 분만 계실 때예요. 서 박사님은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내분비 특수내과 교수로 강의를 하셔야 됐고 슈라이나 병원 안에 골대사 연구실을 차려서 의과대학 준비하는 분들 직원이 거의 20여 명. 게다가 또 월요일은 카피올라니 아동병원에 특별한 병, 뼈에 이상이 있는 특수 환자를 봐야 되고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때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는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한 클리닉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저는 제 남편한테 이 클리닉 닫자고 막 화풀이를 하곤 했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네요. 100번이면 100번 제 남편 서세모는 몰라서 그러는데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 중 하나겠지. 이렇게 딱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클리닉에서 남편을 도우면서 저도 많이 성격이 꺾였다고 할까요? 말하자면 뾰족뾰족 모가 난 돌들이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하니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깎이고 깎여 맨질맨질한 차돌맹이로 변화를 시켰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참고 반성하고 하는 동안 교만해질 뻔한 제가 고개를 숙이고 항상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돼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분들 위해 시간이 되면 상담도 또 위로도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세월 흐름의 덕도 보았지요. 40대 젊은 나이니까 잘 삐지기도 하고 화가 날 나이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 80대가 훌쩍 넘고 보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해놓고는 또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곱에서 다 나왔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어유 잘하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올 수 있는 병이고 내가 우울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깊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기 전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고 핑계는 소변을 본다고 밤에 깊이 잠이 이루어지질 않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서 그게 며칠 계속 하다 보면 음식이 모래 씹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날 정도로 입맛이 싹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 깊이 못 자고 잘못 먹으면 어떠세요? 당연하죠. 기운 없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못 먹으면 당연히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되지요. 수분이 부족하면 일어설 때 아찔하고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피검사를 하면 번번이 수분 부족이라고 나와요. 아들 필립이 당뇨 환자들, 특히 당뇨 비만으로 생기는 그 당뇨 환자들에게 살도 빠지고 쉽게 당도 내려가는 아주 좋은 새로 나온 약을 쓰는데 전 그 약을 못 쓴답니다. 그 약은 아주 성능이 좋은데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못 쓰는 약인데 아들과 약속하고 그 약을 며칠 쓰다가 그 좋은 약을 결국 계속을 못했습니다. 제가 먹는 물 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제가 물을 많이 마시려면 아유 많이 마셔요 그러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는군요.
저는 30대 말부터 당뇨가 생겨서 약을 쓰기 시작했고 음식도 별로 가려 먹지 않고 막 먹어서 필리에 항상 저보고 환자 중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골치 아픈 환자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어머 내가 아직도 예쁘구나 사랑해 하시면서 자기를 감싸 안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제 남편과 저는 알라모아나 매직 아일랜드에서 새벽 수영을 거의 20년 했는데 두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새벽에 올라오는 저 해가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만 비추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만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지요. 오빠가 장손인데 당연히 그 집의 장손을 더 사랑하지 딸인 저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저를 이렇게 지금의 명랑하고 긍정적인 행복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옛날 분이셨는데도 아주 밝으시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마치 제 친구 같다고 제 친구들이 부러워했지요. 또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어떤 친구 사람들이 있느냐도 내 성격 형성, 즉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다 흙탕물로 뿌옇게 만들듯이 부정적이고 남의 칭찬보다는 험담, 흉을 본다든지 하면 그 모임은 건전한 몸이 될 수도 없지만 남이 잘 되는 것도 보완하지 못하고 나보다 밑으로 누르려고 비교하다 보면 그 모임은 우울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서 TV 앞에 항상 앉아 계시면 쉽게 우울증을 접하게 됩니다.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세요? 서로 전화하셔서 이렉저렉에 모여 차라도 나누시고 함께 바깥 구경 걸으세요. 아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내가 레벨이 그 사람들과는 안 맞아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나아. 아니요. 이제 60, 70을 훌쩍 넘으신 분들이 도토리 키재기지요. 얼마나 잘나셨어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화를 들고 이웃에 혼자 앉아 계신 김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댁으로 초대하세요. 지저분하면 어때요? 앉아서 차라도 마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우울해질 겨를도 또 우울 박테리아라는 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깜짝하기 싫고 귀찮아서 혼자 밥솥에 어제 해놓은 밥 국에 한 숟갈 넣어 잡수시지 말고 귀찮아도 감자 썰어놓고 수제비라도 떠서 혼자 계시는 옆집 할머니 부르세요. 몸은 움직이시면 움직일수록 기운이 조금씩 더 생깁니다. 특히 아직도 부부가 함께 계시는 분들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 선물입니다. 이때까지 못했는데 쑥스럽게 어떻게 손을 잡고 걸어요 하시지 말고 부인이 남편 손을 잡고 일찌감치 저녁에 잡수시고 밖에 나가 걸으세요. 옛날 속속이던 것 바람 피우던 것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발을 띄세요. 부부지간에도 스킨십 서로 만져주고 손잡고 앉아서 TV 보실 때도 무릎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어깨에 무릎에 손을 얹고 보세요. 특히 부인들이 이렇게 해드리면 남편들은 순진하고 애기 같아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전 남편이 먼저 훌쩍 제 곁을 떠나고 보니 아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것도 많지요.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우울증 박테리아를 물리칩니다. 꼭 뭐 표현을 해야 된다? 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쭉 해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안 하셨던 분들, 부인들이 먼저 스킨십을 하시면 남편들은 은근히 좋아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십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시며 피하시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더 좋아하십니다. 세월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더라고요. 옆집에 전화해드리고 함께 모이시고 좋은 얘기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시간들을 보내시면 밝은 내 마음이 됩니다. 우울증은 언제 어느 사이에 쫓겨 나아갑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